안녕하세요.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안트로젠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. 이 업체가 오늘 시장에서 그 미국 특허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상한가를 빵 쳤습니다. 그런데 이런 그 바이오 종목들은 한 방이 있기 때문에 그 미련을 못 버리고 그 오랫동안 물려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. 바이오 종목은 그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그 신약을 개발하는데 한 10년 이상 세월이 걸린다. 또 수많은 조 단위의 무슨 연구 개발비가 들어간다. 이렇게 이제 상식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. 지난번 그 코로나 팬데믹 때 우리가 이제 백신과 치료제를 단 1년여 만에 개발해내는 걸 보셔서 알겠지만 어느 정도 그 자금이 충분히 투입되고 하면 그 임상 기간이나 이런 것 최단기로 줄일 수도 있고, 특히 그 후보 물질을 찾는데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면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그 후보 물질을 개발해내고 또 그 찾아낸 그 후보 물질을 전임상을 최단시일 내에 끝내고 임상 1상과 2상을 그 이런 그 시뮬레이션 하는 것을 인공지능 AI의 그 힘을 빌어서 하게 될 경우에는 더 짧게 이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지난번 코로나 팬데믹 때 이제 그 알게 되었죠. 그래서 이 제약이나 바이오 신약 개발하는 쪽에서 신약 개발하는데 10여 년 기간이 걸리고 또 임상을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말들은 이제 그 옛날 얘기가 된 겁니다. 여전히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거의 한 90% 이상이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맞죠. 자, 이 안트로젠 같은 경우는 과거에 2015년에 그 라이센스 아웃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라이센스 아웃이라는 건 기술 수출을 뜻하는데, 이런 기술 수출을 한 기업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이 연구하고 있는 그런 이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제3자의 객관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진실성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안트로젠 같은 경우도 일본 이신 제약사를 대상으로 해서 라이센스 아웃을 했는데, 수퍼성 표리 박리증 치료제에 대한 임상을 이 일본에서 3상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죠. 근데 이런 라이센스 아웃을 할 때는 계약금과 마일스톤이나 이런 조건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. 이 신약 후보 물질이 나름대로 그 어느 정도 가치로 평가되느냐는 계약금을 얼마를 줬느냐, 또 그리고 마일스톤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보시면 그 신약으로 개발됐을 때 그 신약 후보 물질이 갖고 있는 가치가 어느 정도로 평가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. 과거 안트로젠이 2015년에 라이센스 아웃했던 이 수포성 표리 박리증 치료제는 그 초기 계약금이 100만 불 US 달러고요. 그다음에 총 마일스톤까지 포함해서 7,500만 달러로 계약이 된 겁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200만 US 달러를 수취를 했고, 나머지 그 7,300만 불은 마일스톤으로 임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그 슈퍼송 표리 박리증 치료 후보 물질을 라이센스 아웃하면서 이 그 안트로젠에 들어온 돈은 US 달러로 200만 불이 전부입니다. 이런 걸 봤을 때 물론 이 회사가 라이센스 아웃을 한 경험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규모가 굉장히 작은 것이기 때문에 그 외의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. 자, 이 회사 안트로젠이 갖고 있는 주요 파이프라인을 보시게 되면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당뇨성 족부궤양 치료제가 2022년 국내 임상 3상에서 실패를 했죠. 의미 있는 데이터를 얻지 못했습니다. 그래서 이후에 임상 방법을 좀 바꿔서 임상 3상을 다시 진행하겠다고 지금 회사 측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게 한번 실패를 하고 나니 투자자들이 색안경을 보고 있죠. 그래서 이 안트로젠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. 이건 어쩔 수 없는 게, 이 바이오 신약을 개발하는 업체는 한방이란 게 있긴 있지만 그 한방까지 도달하는 동안 전임상, 임상 1상, 2상, 3상까지 이 허들을 잘 뛰어넘어야 됩니다. 그런데 마지막 임상 3상까지 가서 자빠질 경우에는 그동안 들어간 비용들은 모두 매몰 비용이 되어버리죠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하이 리스크, 하이 리턴의 그런 사업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. 굉장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.
이게 임상을 계속 진행하면서 뭐 전임상이나 또 임상 1상이나 2상까지는 그 나름대로 이제 회사가 돈이 있으면 자기 돈을 써서 가는 겁니다. 그리고 웬만하면 KFDA에서 이런 임상을 진행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진 않죠. 사람에게 진짜 전임상에서 뭐 위험한 독성물질이 있어가지고 사람을 죽인다든가, 그러니까 임상 그 대상이 되는 그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거나 이러지 않으면 KFDA는 웬만하면 자기들이 돈 들여서 임상하겠다는 건 대부분 다 허가를 내줍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임상 1상, 2상 뭐 이렇게 발전해 가는 것은, 또 임상 3상까지 가는 것은 자기 돈을 들여서, 그 회사 돈을 들여서 간다고 생각하시면 뭐 그 솔직히 말해서 그게 이제 성공한다는 그 보장을 해주는 건 아니죠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지금 현재 이 회사가 지금 2023년 4분기 때 사업보고서상 나와 있는 그 이 연구개발 진행 총괄표인데요. 이거 보시게 되면 다양한 임상을 오랫동안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 중에서 자가유래 그 주기세포 치료제인 큐피스템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사용 허가를 받고 제약화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. 하지만 이 큐피스템 같은 경우는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작년 2023년도 실적인데 11억 정도의 매출을 밖에는 일으키지 못하는, 그러니까 제한된 범위 내에서 희귀의약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. 또 이 수치에는 주기세포 화장품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큐피스템이 정확하게 얼마의 매출을 올린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. 그리고 보시게 되면 레모듈린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해외 의약품, 수입 의약품을 유통을 하는 겁니다. 그게 53억 정도의 매출을 갖고 오고 있고, 그래서 이 회사는 통상 1년에 65억 정도의 매출 정도를 일으키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. 자, 그래서 작년 포괄손익계산서를 보시면 매출액이 65억에 영업 손실이 50억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단기 순손실도 28억 정도 발생하고 있죠.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회사는 지금 그 상장을 할 때나 또 유상증자나 이런 걸 통해서 그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돈 규모가 꽤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유상증자를 할 리스크는 없어 보이지만, 지금처럼 연구개발하는 게 어떤 그 제약이나 아니면 라이센스 아웃을 해서 웹에서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몇 년 안에는 유상증자를 할 수밖에 없죠. 왜냐면 있는 돈을 까먹으면서 이제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렇지만 이 회사는 판관비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뭐 77억 정도니까 1년에 그렇게 크게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. 자, 보시면 최대주 특수관계인 주식 소유를 보시게 되면 최대주 지분이 15.08%까지 줄었기 때문에 함부로 유상증자나 주식 관련 채권 발행하기도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지분대까지 지금 줄어들어 있는 상태죠.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유상증자나 주식 관련 채권을 발행하지는 못할 겁니다. 지금 이 요약 재무 정보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. 그 당좌 자산에 544억을 갖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이게 재작년 같은 경우는 600억 정도 갖고 있었고, 재작년에는 640억. 그러니까 1년에 한 40억씩이나 60억 정도, 40억에서 60억 정도가 줄어들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. 하지만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유동부채는 뭐 100억 정도, 그리고 비유동부채까지 포함해서 199억 정도, 약 200억 정도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크게 부담되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당장 유상증자를 할 것 같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. 자, 안트로젠이 대상포진 치료제의 미국 특허를 취득했다는 그 발표를 하면서 상한가를 쳤습니다. 거래량도 터졌고. 하지만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대상포진 치료제는 전임상 단계에 있는 겁니다. 앞으로 임상 1상과 2상과 3상까지 가야 되고 그 기간이 상당하게 걸리기도 하죠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대상포진 치료제의 미국 특허를 취득했다고 해도 이게 라이센스 아웃 계약을 맺어서 이게 어떤 그 계약금이나 마일스톤을 벌어들이지 않는다면, 그러지 못한다면 이 자체가 어떤 수익원이 되지는 못합니다. 그 말은 여전히 R&D 비용만 그 비용을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쓰면서 버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트로젠은 지난번 그 당뇨성 그 족부궤양 그 치료제 임상 3상, 국내 임상입니다. 국내 임상 3상이 실패하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고, 그 불신 때문에 주가가 12,300원까지 지난해 10월 18일 날
그 12,300원까지 급락하기도 했습니다. 그 하락을 했고, 그 이후에 지금 서서히 다른 이 파이프라인에서 연구 성과를 내면서 반등세를 타고는 있지만, 요번처럼 대상포진 치료제의 미국 특허를 취득했다는 이런 그 뉴스가 호재성 재료가 나와주면서 뭐 상한가 한 번을 빵 쳤습니다. 하지만 이런 상한가는 그 실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면 유지되기는 어렵죠. 그러면 또 상당 기간 주가가 흘러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바이오 신약 개발 회사를 투자하실 때는 이 회사가 라이센스 아웃에 대해서 어떠한 경험을 갖고 있고 또 어떠한 파이프라인을 그 라이센스 아웃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외에 가서 여러 가지 뭐 학회나 아니면 다른 다국적 제약사를 통해서 이런 그 자기들의 파이프라인을 홍보하거나 이런 그 협상을 통해서 이 라이센스 아웃을 추진하고 있는지 이런 뉴스들을 꼼꼼하게 챙겨보시는 게 투자에 있어서 좀 유리할 수가 있죠. 그냥 무턱대고 기다리다가는 그 솔직히 이 안트로젠 같은 경우도 작년 2023년 연초에 그 국내 임상 3상이 당뇨성 족부궤양 치료제에 대한 임상 3상이 실패하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이제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, 이런 바이오 업종들은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걸 충분히 이해하시고, 이런 그 파이프라인의 라이센스 아웃 여부나 또 실제로 이 라이센스 아웃을 하지 않고 끝까지 임상 3상을 자기가 독자적인 뭐 자금과 독자적인 뭐 기술로 하겠다 하는 업체들은 그 일단 그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트로젠 같은 경우도 이런 그 대상포진 치료제에 대한 미국 특허를 취득했다고 그러지만 전임상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먼 그런 치료제이고, 이에 대해서 라이센스 아웃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아직까지는 회사 측이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. 왜냐면 그게 이제 다른 미국 대학과 연결되어 있는 그 이런 계약이기 때문에 이제 치료제에 대한 특허권에 대한 소유권이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측면도 있겠죠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, 이런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주가가 급등한 경우에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실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시는 거죠. 알겠죠?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